we go.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뉴스는 여러분 다 접하니까 제가 뭐 별 할 말은 없고요.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었죠. 그래서 안 소장 일찍이 4월 초에 코로나19가 미국이나 유럽에 제일 심각할 때 제가 계속 한 한마디가 있죠. 이게 5월달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3분기 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계속 그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최악재가 최호재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때서 매집하신 회원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일찍 했죠. 3월 달에. 뭐 어쨌든 뭐 제가 확신한 거는 뭐였었냐면은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금융에 되게 집착해요. 그리고 2009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의 그런 그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킨 거 뻔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상당 빠르게 급하게 대규모로 한 번에 시장을 이렇게 받아주는 바람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금융시장 요동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또 한마디 한 얘기가 또 있었어요. 경기는 복구는 돼요. 성장하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죠.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침체됐다가 풀리니까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되면서 이제 성장 길로 들어가려면은 안 소장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의 4차 산업이 기반이 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전 세계 경제는 다 똑같아요. 뭐 과거에 보면은 경기 회복시키기 위해서 SOC를 많이 하죠. 사회 간접 투자, 인프라 투자를. 근데 4차 산업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지금 전 세계 각지가 5G 기반을 이제 설치가 다 이렇게 세계 공동적으로 지금 시발점이 되는 와중에 지금 이게 디지털이라는 4차 산업 디지털이랑 우리나라는 디지털을 하고 막 각 나라가 막 부르는 게 다 제각기예요. 어쨌든 통틀어서 4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산업을 다시 혁신시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가장 효자 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G가 개통되면은 이게 배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배로 규모가. 그래서 그때 정 살 거 없으면 삼성 사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아나야 4차 산업이든 뭐든 이제 거기 신호가 나타나면서 경기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가 워낙 타격을 깊게 받아서요. 아직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업의 유지는 시켜주지 성장을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소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이제 코로나 1단계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투자 계획안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 신호가 나타나요. 경기 시간 나타나면서 시장의 돈의 힘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근데 거기 일단 붐을 하면 일어날 텐데 분명한 것은 근데 그 후로 이제 성장하느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 경기에 뭐 이런 연관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3분기 들어가야 이제 알겠죠.
알겠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무튼 지금 뭐라고 뭐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고, 근데 이번에 경제가 안 소장 느낀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상당히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다 많이 접해서 아시겠다만,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기, 이번에 중국의 그 양회에서 보면은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내수 시장을. 그게 주요 내용들 보면은 맨 그거예요. 5G, 4차 산업 이런 거.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롤 모델이 다 똑같단 말이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5G도 5G겠지만은 그 이제 5G 외에도 중국이 가장 지금 자리 경쟁하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죠. 역시 지금 수저를 많이 따가고 있어요. 아몰레드 장비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국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 장비를 워낙 그 이제 그 수요도가 높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줄고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양회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산업도 그 올 하반기 어느 시점 되면은 분명히 5G 통신 붐은 분명히 일어날 텐데 시기를 딱히 찝을 수가 없어요. 뭐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겠죠. 분명히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좀 준비하셔서, 안 소장이 계속 그러셨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잘 하려면은 남보다 시선을 멀리 보여야 되고, 남보다 생각지도 뭐 할 때 우리가 딱 준비 작업해놓고 기다려 줘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전 세계 글로벌 정책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이기 때문에 100% 가는 거죠. 100%. 근데 어느 시점이 어떻게 가냐, 그거는 딱 집어서는 얘기는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이 그 겁나게 따는 회복하면서 5G 산업이 이제 그런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편입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많이 늦었어요. 3, 4월 때 내가 많이 강조했을 때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5G 관련 종목이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은 벌써 80% 가까이 수익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라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비롯한 그 이제 5G에 관련 대규모, 그러니까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는 28GHz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출시한 3.5GHz는 그 짝퉁이에요, 5G. 뭐 뉴스 보니까 뭐 통신사들 거기에 뭐 계속 신호 안 터진다고 막 소비자 고발하니까 막 거기서 막 뭐 보상도 주고 막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단기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기가 코로나죠. 지난번 우리 말씀드릴 때가 3,000원이었었고 지금 뭐 여기서 왔다가 어쨌든 뭐 4,000원에서 3,500원 여기에서는 일단 매직 구간을 보시면 돼요. 계속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다가 근데 우리 유로회원은 한네트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소장 평소에 많이 강조한 기업이 세력들이 세대일때 주가를 올리는데 이 기술적 보도 보여요. 주가를 확 올리고 나서 물량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자기가 조작하고 싶은 대로 주가를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매번마다 맞지는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주가가 급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저항 매물이 얼마나 깊고 굵직한지 물량 체크해보면 딱 보이죠. 그냥 그게 제일 가벼운 거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네도 돈으로 올리기 때문에 뭐 그냥 올리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무료 일반 회원인데 한네트를 한 얘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나마 지금 그 키오스크 관련 지 우리나라 기업들 키오스크 관련 산업들이 그냥 계속 꾸준했었어요. 뭐 특별히 시장 수요도 없었었고, 그나마 한네트가 실적이 가장 괜찮아요. 정체성 테마가 좀 잘 타는 편이었고, 그래서 계속 홀딩 하세요, 그냥.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이게 달러인데,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게 만약에 칙 치고 여기서 축이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뭐 금융시장 터지는 거죠. 안 보도 뻔하죠. 그렇죠. 강달러가 축 가버리면은 물가가 급락해버리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추운 문제가 아니라 경기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어쨌든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동시다발로 오르는 현상이 겹치면서 금융시장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원자재들이 움직일 겁니다. 원자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강철이 그 철광석이 올랐다니까 우리나라 그 중소형 그런 철강주들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상가 갔다가 눌러지고 막 그랬었죠. 철강주 하나 말씀드려요. 아하. 철강주는요, 한 이틀 전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하면은 그때 제가 기회 보감이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주목은 하세요. 철광선 가격이 오르면은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고 하면은, 왜냐면은 유럽이나 중국 경기 신호가 빠른 회복세가 산업 생산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은 이런 경기 신호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그 중국 내수 시장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 분명히 커지는데, 첫 번째는 패션 산업이에요. 화장품은 우리나라가 한번 열풍을 띠는 바람에 너도 나도 다 진출하는 바람에 이 화장품 시장이 확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아주 힘든데, 여러분 암튼 그렇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대세가 아니에요. 대세가 아니고 패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그런 글로벌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을 제가 좀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산업. 시진핑 하반기에 어느 시점 돼가지고 우리 국내 국빈 방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의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그런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개방한 것은 뭐 2차 전지였었죠. 과거에는 국내 우리나라산 2차 전지가 국내에서 중국 내에서 그게 뭐 국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올해 작년부터는 이제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중요합니다. 2차 전지도 중요하겠다만 좀 개별적으로 좀 보자면은 컨텐츠 산업, 우리나라 엔터가 세죠. 엔터테인먼트가. 그 두 번째 이제 게임, 이런 거. 그리고 패션 쪽에는 제가 꼭 제가 한 종목 말씀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어디 갔지?
누구 이 기업을 딱 집어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저 회비 50% 할인해 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기업 연구 잘 하는 분, 예, 회원이 너무나 좋아요. 예. 바로 50% 할인. 그러니까 안 소장은 어떤 특정 기업을 한번 추천하기 위해서 1년, 2년, 3년 막 추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안 소장 잘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쩌다 한 번씩 확실하게 한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눈 감고 한번 하는 거죠. 이 기업은 여러분 사시도 돼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게 대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대현이라는 기업은 여성 브랜드 5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한 몇십 개 백화점 여기저기에 지금 다 매장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매출 고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여성 브랜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고급 브랜드는 아니고 준고급 브랜드라고 저도 여성이 돼서 잘 모르니까.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1분기 생각해 보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중국이 어땠습니까? 도시 봉쇄하고 막 난리 났죠. 그렇죠? 그런데도 영업이익 발생했어요. 대현은.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만큼 안 소장 생각에는 중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워낙 이게 막 큰 브랜드는 아니다만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이미 인정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있을 때부터 저는 계속 보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1 때문에 쭉 한번 들어오더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 활발하면은 백화점 매출이 오르면서 여성 패션에 관련해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단타 하겠다면은 이 종목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거 뭐라 하죠? 이렇게 그런 중국에도 이제 소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고급 브랜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알죠. 그래서 패션 업종을 하나 포트에 담겠다면 이 기업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는 지금 1,900원이죠. 1,900원, 1,800원, 1,700원 다 괜찮은 1,900원 아래 1,900원, 800원, 700원 여기 사이에서 일단 1차 매수 해갖고 좀 가만히 들고 계시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에 이제 양회에서 뭐 투자하겠다 했지 분야 어떻게 투자하겠다 규모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엔 경기신호에서 각종 이제 재정 정책을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 어쩌고 하고 하면은 또 덜렁덜렁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4,000원, 5,0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2,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많은 밖에 기관들이 다 들어와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기관들 팔아야 나는 좋아요. 나는 우리나라에는 참 호주 같은데 그런 데 보면 기관들이 국민들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자기 주식시장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 기관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국민을 진짜 투자자를 완전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네밖에 몰라. 그래서 절대 기관 투자자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관들 반대로 투자하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요. 지금은 그렇고 근데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기관 따로 투자해야 합니다. 왜? 그분들 돈이 많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기관들 항상 반대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기관들을 많이 당했어요. 기관들도 좋아하면서 사중에 죽도록 안 가버려요. 참 이상해. 근데 기관들 다 뿌리고 나가버리면은 그 주가가 꿈틀꿈틀대고 간다고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다고요.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세력들이 주가 올리면은 그럼 기관들 좋은 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장기에는 산업혁신이를 이게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그런 것은 뭐 세력화가 안 되더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관들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정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반도체 연관된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는 절대 틀림없어요. 근데 단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는데 자, 그 패션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임 업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뭐 조정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계속 거슬렁 해가지고 눈에 반짝반짝 보이면은 그거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따라가가지고 그 5% 10% 먹겠다고 주식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업을 바닥에서 기어 있을 때 분산 포트 딱 만들어 두갖고 이 기회가 앞으로 시장 기회와 전망이 딱 주어지면은 자기가 알아서 올라요. 오르면은 가만히 계셔요. 그냥 계시다가 주가가 어느 정정되면은 세력들 털고 나가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다고요. 뉴스 듣지 말고 거래량 보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다 이거 보고서 자, 그렇게 이제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라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올해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 본 것은 많다만 평시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수익률은 높아요. 물론 100%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손실 깊은 종목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다만 판단이 잘못되더라면은 자기가 이 종목 왜서 잘못됐는지 그냥 작년에 제일 내가 한 것은 이제 제지주죠.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참 이게 주식이란 거는 알고도 어떤 데는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좋은 그건데 아무튼 이게 어느 산업이 너무 좋은 것을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시장에 돈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추경이 1위 3차죠. 막 지금 몇십조 몇백조 뿌리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근데 앞으로 4차 산업이 성장하면은 우리나라 분명히 최대 수혜국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남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딱 깔아놔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이 있어요, 기반이. 중국이 또 바로 옆에 있고.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금융위기만 안 터지면은 4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졸라게 후회한다고요. 일본은 시스템 만들지 안 되잖아요, 걔네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반은 있다고요. 근데 일본은 뭐 잘해요? 정밀 기계 같은 거. 그렇죠. 로봇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상하게 잘해요. 뭐 아무튼 잘한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 자, 패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죠. 오늘 보면 진짜 덥더라고요. 날씨 보니까 앞으로 한 일주 동안 막 30도 좌우 35도 막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데 날씨가 무지무지 더워요.
그래서 그럼 많은 분들이 에어컨 뭐 선풍기 제가 나란히 쭉 봤어요. 딱히 마음 드는 기업이 없어요. 여름 테마 관련해서는. 원래 그 에어컨 선풍기 외에더라도 원래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수요가 많이 창출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드라이 아이스 주도 종목 어디예요?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좋죠.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큰 메리트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보는 것인데, 태경화학인데 지금 태경케미컬로 지금 바꿨어요. 그렇죠? 케미컬. 작년에 주당 수익이 850원이고요. 올해 1분기도 250원 나왔어요. 화학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당 순자산 9,600원이고요. 영업이익률 14%, 상당히 높죠. 부채가 15, 유동성은 41, 탄산이나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기업이 더욱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게 단기에 이게 너무 많이 급등 나왔잖아요. 이게 좀 기다려 두었다가 이 5,500원 이하에 들어오면은 그때 그 매수하거나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고개 쭉 들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가 조금 높아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5,500원 기준 밑으로 들어와서 눌림목이 딱 진행되면은 시장이 한번 폭락 나오면 좋은데, 근데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것은 이거 사시면 돼요. 지금 당장 매수하도 좋은 것은 한국 FMB. 한국 FMB. 자, 동사는요, 뭐냐면은, 그거 뭐라 하지? 그 과일 주스 프랜차이즈, 그 과일 주스 프랜차이즈 과일 주스 원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만 이제 2, 3분기 더울 때만 가장 수혜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금방 상장해갔고요. 이 회사가 규모 대비 너무나 좀 부풀려 상장해가지고 저는 좀 그 기업을 좀 안 좋게 봤는데, 작년에 또 액면 분할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데려가지고 기업을 다시 구성, 뭐 적정한 주가에 지금 다시 원상 복구가 된 겁니다. 이 기업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여름에 그 뭐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 막 그런 주스 그런 원료 같은 그런 거 파는 거예요. 작년에는 주당 수익이 145원 나왔고요. 그 1분기는 어차피 뭐 1, 4분기는 적자인 건 당연합니다. 많지나 10원 정도. 주당 순자산은 2,000원이고요. 부채가 39%예요. 유동성이 45고요. 매출이 2, 3분기 경제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지금 1,915원이잖아요. 1,900원 아래에서는 이게 좀 이게 안 소장이 좀 분할 매집하려고 할 때 사두세요. 꼭 회원들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아니면은 좀 뭐 아무튼 주식에는 꾀수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조그마한 차익을 먹으려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2, 3주가 날씨가 무지 더워요. 그 굳이 공개 안 하더라도 이건 좀 해 사두시면 됩니다. 1,900원 아래에서의 분할 매집 분할 매집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 지금 2,000원 정도 가격이 최고점이니까 여기서 한번 탁 시세 나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나올 거예요. 10%, 20% 먹고 확 부리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해 보시도록. 여름 테마주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셔도 돼요, 여러분. 크게 무리 없이 하도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삼성 엔텍이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뭐 아무튼 이게 삼성 엔텍은
철강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철강 그에 관련 테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뭐 어디다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간 조정에서 이렇게 주름이 가만히 있다가 크게 수급이 안 들어오다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수급이 계속 날날이 이렇게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들이죠. 물량 부담이 없어요, 이게. 아무튼 가만히 들고 계세요, 일단. 뭐 어느 날 뭐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정책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좀 타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보유하지도 무료였습니다. 제 유로 회원도 매수를 했어요. 그날 방송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째인가 여유 돈이 생겨가지고 바로 매수했죠, 저희도. 자, 이렇고 중소형 철강주는요 이틀 전에 한번 급등을 했던 것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되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기회 보가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 보기에는요. 참 주식이란 거는 그 주식을 하실 때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고 실패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기업의 그런 이제 기술적 위치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타는 모멘텀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잘 고민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투자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은 제일 안 좋은 습관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 하면 다 따라가고 누가 나쁘다 하면 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역발상 투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참조를 하세요. 여기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여기 또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갖다 붙이기예요. 그냥 이게 히터를 관련 산의 테마도 연결되어 있고 자원 개발도 되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 그런 이제 장비도 유통하고, 그러니까 중국 내수주도 되고 미중 갈등으로 히터류 테마도 되고 뭐 자원 개발도 되고 뭐 아무튼 뭐 나름대로 갖다 붙이기예요. 작년에는 365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가 좀 적자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그래서 주당 순장은 8,300원이에요. 뭐 부채는 원래 좀 있었던 거예요. 135%, 뭐 그 정도면은 뭐 유동성이 한 59% 정도 되고요. 근데 이 해인한 종목이 좀 기가 세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뭐 나름대로 갖다 붙이기예요. 나름대로 갖다 붙이기. 저는 최근에 뭘 보고 있냐면은 미중 갈등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쵸? 앞에서는 뭐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도하면서 한번 급등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밑에 종목들 보니까 뭐 우리가 핵심으로 이렇게 밀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밖에 있는 회원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좀 한번 눌려 들어오면은 5,000원 어간에서 이렇게 눌림목 들어오면은 5,000원 어간에서 한번 사수했다가 단기 테마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중 갈등으로 뭐 히터로 뜰 수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 뭐 중국 내수 경기 부양 정책 진행되면은 건설주로도 뜰 수가 있어요. 사회 인프라 투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세력들의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어디가 붙이고 싶으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기업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물량 체크가 크게 리스크는 없더라고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었다가 200 이상이가 눌림목이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좀 기다려 줬다가 주식이랑은 때로는 좋은 기회도 좋지만은 이게 침착하게 기다려 주었다가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분명한 거는 경기에 관련된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이슈라든가 뭐 거기 많이 이렇게 시장에 분포될 텐데 여기에 중심에 있는 이런 그런 종목들로 골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 포트로 이렇게 넣어 두시면 돼요. 특히 중국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도 중국의 시장에 그런 좀 근접해가는 그런 시장 조성이 더 강렬합니다. 거기 매출이 더욱 높다 보니까요. 앞으로 5G가 참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이제 그 강력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중국도 아주 반도체는 그렇게 투자는 열심히 한다지만은 그렇게 쉽게 아직 성공한 건 케이스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한 20나노, 10몇 나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한 10나노 안에까지 들어와야 그 반도체 기업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5G 이제 4차 산업은 1위 뭐다? 시스템 반도체다. 그냥 대표 사례 기업들이 지금 좀씩 움직이는 거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 네페스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네페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업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성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막 가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가격이면 메리트가 없어요. 그 업황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1단계 지금 마감이 됐으니까요. 마무리 되려는 그런 조짐이니까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이제 그 돈의 힘으로 시장이 조성된다고요. 3분기 그 지금까지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기에 그런 그 부양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때 지표를 보여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양쪽으로 다 찾고 가자고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다마는 우리는 종목수를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이번 경기 부양 효과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분명히 대부분 종목을 다 현금화 시켜 놨 거예요. 3분기를 잘 체크해가지고 다시 공략하려고. 그래서 2분기는 뭐냐, 정책주죠, 정책주들 이런 거. 5G는 저는 절대 안 팔 거예요. 이제 70~80%예요. 저 예상 수익률이 3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5G에 수혜 받을 만한 기업, 좋은 기업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기업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대세화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 지금은 좀 너무 비싸요. 시장이 미중에 이제 갈등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팍 이제 떨어지면은 기관들이 다 팔면 더 좋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하나하나씩 담아두어 가야 되죠. 그런 기업은 이제 기업의 미래 성장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책은 그게 이제 성장에 따른 그게 이제 뭐 양념 하나 더 이게 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뭐. 어차피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시장 경제가 어째 가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 그렇죠? 친환경 산업, 항공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 그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친환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 지금 준비하는 것은 내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죠. 100%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탄소 배출권 다시 한번 봤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게 시장의 변화를 누가 안 알려줘도 어? 영국에서 거래되고 있죠. 탄소 배출권. 요즘에 계속 소화가 안 돼. 털음이 계속 나올라. 미안합니다. 이게 유로화예요. 22.5 유로로 지금 결제되고 있죠. 계약 단위는 1000톤이고요. 1포인트당 1000유로예요. 1000유로. 그래서 22.04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 그 4월달에 한번 급락하다가 4월달에 이게 좀 급락하다가 5월달부터 신호치고도 계속 오르는 모습. 그 탄소 배출은 뭐 유럽 위주로 이제 주도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배출권은 영국의 이게 가장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뭐가 필요 많겠다? 2차 전지.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뭐예요? 답이 나왔죠? 우리는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멀리서 보자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코발트가 한번 그 발단이 된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때 시장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출하는 국가에서 뭐 이렇게 내전을 해가지고 잠시 수출 뭐 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는 나고, 그 한 해가 거기 막 열 몇 배 올라갔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최근에 로듐하고 팔라듐 오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 정화 장치 산업이죠. 이 정화 장치 산업은 친환경에 그 만드는 장비에 많이 들어가요. 로듐하고 팔라듐 같은 경우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친환경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뭐 그런 걸 이제 뭐 그런 거 갖다 단타하거나 뭐 가격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알려준 거 같잖아요. 우리나라 친환경 장치 기업 몇 개 있어요. 그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뭐 굳이 알려줘야 됩니까? 자,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경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중소형 채광주들 여러분 뭐 본인이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참조하시고요. 저 이틀 전에 급등한 것이어서 이제 급락 나와가지고 시장이 내가 매수할 시기가 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중국의 내수 시장은 미중 갈등으로 내수 시장 엄청 키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데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패션 업종 대형 같은 거 좀 잘 보시도록. 중국의 시진핑 하반기 우리나라 국빈 방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아직 안 정했어요. 그 게임주도 보긴 보야 되는데 그 앞으로 몇 개월 전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떨어지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올해 여름에 특별히 더워요. 굳이 시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시장 아직 눈치 안 채일 때 그냥 1,900원이든 800원이든 성컴성컴해서 좀 사두세요. 첫 번째는 이제 과일 주스,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 1위고 중국에도 지금 그 진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기업의 그런 펀더멘탈은 괜찮아요. 그 두 번째,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요.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 주었다가 이게 한 5,500원 정도 200일선 눌림목 딱 진행되면은 그때 한번 매수할 기회를 참조해 보도록. 좋다고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눌림목에서 이제 시장이 조성되는 것도 이렇게 보고하면서. 아무튼 올해 무지 덥더라고요. 저도 오늘 나가보니까 진짜 많이 더웠어요. 자,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장기로는 시스템 반도체 너무 중요하죠. 자율주행.
디지털 화폐 5G 아직도 꿈꾸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주식하실 때 큰 시장 바라보고 좀 야망을 가지세요.